윤석열 총장의 전략적 침묵과 향후 행보. 그러니까 몇 차례 말실수가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지금 침묵을 견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윤 총장이 상당히 그 손을 안 대고 코를 풀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뭐 외교안보 전문가니까 중국의 외교 제일 중요한 게 이의제의 아닙니까? 그렇죠. 오랑캐는 오랑캐로서 제압하는 이의제의. 근데 이번에 윤 총장이 이원제의를 한 거예요.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최재형 감사원장 사실 많은 기대를 모았잖아요. 예. 태풍이 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 출마 선언하면서 지지율이 정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만나는 기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게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왜 대통령을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요즘 지지율이 정체예요.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재밌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후보로 넘어가는데 잠깐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총장 측은 지금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그 열망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더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고요. 자꾸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은 그런 기대감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되는 거고, 최재형 원장과 같은 경우에는 반대인 거죠. 뭔가 카리스마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러한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고, 서로 약간 방향성은 다르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보다 경쟁력을 갖춘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다음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분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총장의 전략적 침묵과 향후 행보. 그러니까 몇 차례 말실수가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지금 침묵을 견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그 이번 한 1주, 1, 2주 윤 총장이 이제 그 침묵하면서 상당히 밑으로 자맹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 그 윤석열의 그 침묵은 금이다. 보통에 그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에. 예. 저는 상당히 그 이번에 전략적 침묵은 좋다 봐요. 그동안은 이제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저출산일 때 그 페미니즘 문제, 또는 이제 그 부정식품 논란, 네. 이런 이제 그 너무 이제 검사 시절하고 이게 여의도 문법하고 서초동 문법이 틀려요. 지금 저희 방송 서초동이잖아, 법조. 예. 서초동은요, 결론보다 이게 과정을 잘 설명해 주대. 당신이 유죄다, 무죄다, 이런 게 결론에 이제 그 배경을 쭉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고, 의뢰인한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윤 총장이 서초동 문법 하다 보니까 여의도에 가서도 어떤 이게 현안이 있으면 너무 많이 설명해. 근데 본질은 옳아다. 윤 총장이 본질은 다 옳아요. 근데 그걸 부연해가 설명하다 보면 사소한 이게 말꼬리 잡아가지고 좌파들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예. 그게 좀 먹히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저는 윤 총장이 여의도 문법에 적응하기 위해서 좀 이게 그 되돌아보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침묵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상당히 잘하고 있는 행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 주 동안 윤 총장이 상당히 그 손을 안 대고 코를 풀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뭐 외교안보 전문가니까 중국의 외교 제일 중요한 게 이의제의 아닙니까? 그렇죠. 오랑캐는 오랑캐로서 제압하는 이의제의. 근데 이번에 윤 총장이 이원제의를 한 거예요. 원희룡으로 이준석이를 완전 제압한 거예요. 근데 윤 총장이 이준석이를 제압하려고 자기 손에 그 피를 묻히면 윤 총장도 이게 좀 다칩니다. 근데 원희룡 지사가 대신 나서줘가지고 이준석을 제압해 줬잖아. 저는 상당히 그 토론의 취소라든지 소기의 성과는 일구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게 한 주 동안 상당히 좋은 성과도 있었고, 손을 안 대고 코를 푸는 이원제의 이런 데의 성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침묵도요.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명하면서 김대중 뭐 이게 그 대통령 그
조문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종필 옛날에 최장수 민주당 대변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외연 확장해서 많은 사람을 영입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잘한 일이다. 네. 이렇게 평가해요. 이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네요. 이원제이, 뭐, 이준석 대표나 원희룡 지사는 모두 기분이 안 좋을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에게는 약간의 포즈라고 할 수 있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자맹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조문했다거나 또는 뭐 민주당 인사를 영입함으로 해서 나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거죠. 예. 제가 재밌는 부분을 포착했는데요. 서 변호사님 말씀 중에 뭐냐면은 문법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서초동의 문법은 결론보다 그 과정, 결국에 과정이 정당해야지 그 결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그런데 정치하고 외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실수를 안 하고 꼬투리를 안 잡혀야 돼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외교관은요, 2시간 기자회견을 해도 기자들한테 기사거리를 안 주는 것이 최고의 외교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약점을 2시간 동안 안 잡혀야죠. 사실 외교가에선 이것을 정말 잘했던 분이, 이게 약간 죄송한 표현도 있는데, 반기문 총장님께서 잘하셨대요. 반기문 총장님께서 UN 총장으로 이제 떠나는데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2시간을 들었는데 다 끄떡끄떡거리고 기사 쓸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교적으로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문법을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덧붙이는데, 윤석열 총장도 사실은 이제 여의도의 문법을 익혀야 되는 것이고, 불필요하게 아까 서정욱 박사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는 옳은데 불필요한 말이 덧붙여져서 트집을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야죠. 이게 어디에서 가장 치명적이냐?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사실은 시간도 있고 경선 과정에서는 그것이 용서가 되지만 본선에서는요, 그거 한 방에 선거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를 본인이 줄일 수 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실수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다 조금 더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말씀만 이렇게 서초동 문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역에 가서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보고 여러분들 만나보면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약간 이렇게 너무 자신감이 있으신 모습이 검사로서 거친 거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도 함께 보여주셔야 된다. 저는 거기에 그 말을 덧붙일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을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최재형 감사원장 사실 많은 기대를 모았잖아요. 예. 태풍이 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 출마 선언하면서 지지율이 정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만나는 기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게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왜 대통령을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요즘 지지율이 정체예요.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최재형 원장이 상당히 그 중요한 대항마를 오가지고 좀 이게 그 지지율 2자릿수로 바로 이제 그 출마선을 하면 좀 상당히 떠가지고 좀 이게 좋은 흥행이 될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생각보다 출마선을 하기 전에도 한 5, 6%. 지금도 이게 그쯤에서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그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본인이요. 본인이 좀 이게 그 이미지 변신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너무 이제 최재형 원장은 범생이 완전히 그 원칙주의 판사 스타일 있잖아, 평생. 모범생. 모범생을 좀 비한 범생이 됩니다. 정말 최재형은 이게 그 미담도 까도 미담만 나오고 병력 명문가고 다 좋은데 뭔가 이게 어떤 정치적인 카리스마 있는 이런 이게 강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출마 선언문도 보십시오. 와닿는.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 총장은 뭐 국민 약탈 정권이다. 사실 그때 좀 충격이었을 이런 게 강한 비판이라도 회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최재형 원장의 출마 선언문이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다 이게 미래를 가고 다 좋은 말씀인데 확 와닿는 이게 강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최재형 원장은 우리가 난세가 있고 치세가 있잖아.
우리 삼국지에 보면 조조를 평가할 때도 조조는 이게 치세에는 뭐 어쩌고 난세에는 뭐 간웅이고 어쩌고 저 네. 평가한 게 있잖아요. 난세의 영웅. 예. 예. 근데 그 최재형 원장은 제가 보기에 지금 치세라면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정말 모범적인. 근데 지금은 불행하게도 난세입니다. 난세. 지금 이게 천하 대란의 난세예요. 좌파들이 나라를 이게 완전히 망치놓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그 사대의 용맹 못지않게 여우처럼 이런 이게 영리한 이런 것도 이게 좀 필요하잖아. 근데 최재형 원장만 보면 정말 이게 착한 토끼밖에 생각이 안 나요. 따라서 저는 본인이 그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승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저는 상당히 그 여우 같은 이런 게 또 지혜가 있거든요. 사대의 용맹도 국제 정치를 읽는 눈이 있잖아. 그래서 저는 최재형 원장이 지금 이게 이미지를 좀 이게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이런 이게 지도자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변신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만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예. 출마 선언할 때 정책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물으면 이게 솔직하게 최재형 원장이 뭐 감사원장까지 모르는 게 뭐 있어요? 다 압니다. 네. 너무 겸손히 지나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에 이게 공부가 안 돼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망이야 떠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 제 같으면 진짜 몰랐다 치도 진짜 모르는 외교 한번 갑자기 물었다. 그래도 아는 이런 게 척해야 되는 거죠. 느긋하게 오늘은 출마 선언이니까 이거는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다음 기회에 하지 누가 그 자리 다 해라 합니까? 이런 이게 그 쇼맨십도 필요한 거예요. 여우처럼. 근데 너무 저는 솔직한 이미지 이런 이게 그 선비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확 뜨지 않는 못 뜨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 예. 정말 이미지 변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안경도 바꾸고 또 안경을 벗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정책적인 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움에 있어서 카리스마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이게 탈원전이 제일 심각하죠. 네. 대공교 지금 이게 배임 기소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재형 원장이 7,000페이지를 썼어요. 탈원전.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거기에 두 군데에서 문재인이가 주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정권 잡으면 바로 이게 탈원전의 주범 문재인까지 처벌하겠다. 얼마나 그게 시원합니까? 예. 문재인이 맞잖아요. 두 군데 자기 주범이라 했으니 이런 게 좀 강한 메시지. 뭐 잘한 것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물어봤잖아. 이랬더니 오늘 바로 석방하겠다. 이런 거요. 예. 저는 상당히 그걸 잘한다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국민이 진짜 원하는 걸 제대로 이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좀 이게 그 정책적으로나 이런 공약 이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아, 예. 정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재형 원장님의 이미지는 정말로 깨끗하고 착하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대한민국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뒤엎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카리스마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아마 캠프 쪽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정말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번 감사원 결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재판 과정에서 그 문제가 탈원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결국 정무적인 감각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 기회를 한번 놓치신 것 같아서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최재형 원장은요 상당히 그 잠재력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근데 그 나중에 그 4강으로 좁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지율이 다시 한번 저는 기회는 있다 봐요. 어떤 분은 이게 뭐 중도 포기한다고 자꾸 가짜뉴스도 퍼뜨리는 분도 있는데요. 예. 왜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면요. 지금 제 주위에나 여러 사람들 보면 아마 이제 그 최재형이가 사람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이제 그 이길 수 있는 제가 그랬잖아. 아까 가장 좋은 대통령에게 일단 이겨야 되잖아. 이길 수 있는 게 윤석열밖에 없으니까 되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쏠리가는 이런 게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그 4강으로 좁혀졌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양자 대결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예. 저쪽은 후보가 정해지겠죠. 아마 저쪽은 이제 이재명이든 뭐 이낙연이든 후보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하고 4명을 이게 뭐 예를 들어 이쪽은 4명이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이런 식으로 정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4명하고 저쪽에 후보하고 계속 가상대결 여론조사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거의 4명 다 이깁니다. 자, 윤석열이 나가도 이기고 이재명한테. 예. 그 다음에 최재희가 나가도 이기고, 홍준표가 나가도 이기고, 유승민이도 뭐 이긴다 치고, 그렇다면 국민들이 볼 때, 누가 나가도 이기면 이왕이면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후보 한번 해보자. 이런 심리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다면 이게 최재형 원장이 상당히 떨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겠네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양자 대결에서도 지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쯤 가서 우리 국민의힘의 4명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정해지고 뭐 이재명 지사든 이낙연 전 대표든 후보가 정해졌을 때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에서 이긴다고 보시는 근거는 뭐예요? 지금요. 예. 제가 여론조사 볼 때 저는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게 2가지를 봅니다. 네. 하나는 그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하고 반대. 문재인. 그 다음에 그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냐, 정권 재창출이 높으냐. 예. 이게 저는 사람은 안 봐요. 자, 문재인이 아무리 이게 여론조사가 띄워주고 마사지해줘도 문재인 지지율이 지금 제일 높이 놓은 게 40% 초반이에요. 예. 부정이 50% 되죠. 그렇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정권 교체도 교체 여론이 50%가 훨씬 넘죠. 정권 재창출보다. 모든 여론조사 이거는 불변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나중에 결국 대선 본선은 1대1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게 중도는 저는 5% 미만이라 봅니다. 중도도 하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게 결국 이재명, 이낙연이 누가 되든 간에 이쪽에 누가 놓든 간에 결국에 1대1이면 저는 정권 교체 여론 그리고 이제 반문재인 여론 있잖아요. 이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최재형 원장이 이재명하고 붙는데 이재명이가 60% 나오고 최재형 사실 있던 일이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이걸로 이게 선택 기준은 하나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나중에 그 본선 우리가 4명 갔을 때는 어느 후보가 나오나 저는 이게 저쪽 후보가 정해지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 저쪽에도 상당히 아마 후보 교체론부터 옛날 노무현 때도 그랬잖아요. 예. 이런 게 막 우왕좌왕하는 이게 지금 국민 여론은 반문재인 정권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지 이긴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런 일을 저희가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재밌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후보로 넘어가는데 잠깐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총장 측은 지금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그 열망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더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고요. 자꾸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은 그런 기대감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되는 거고, 최재형 원장과 같은 경우에는 반대인 거죠. 뭔가 카리스마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러한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고, 서로 약간 방향성은 다르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보다 경쟁력을 갖춘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다음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